안녕하세요. 저 오늘 첫 시간이네 또. 예,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공통점이 뭔지 한번 봐봐요. 자, 공통점 뭐예요? 셋자죠. 예, 나이네요, 나이. 또 공통점 뭐예요? 시험 다 볼 수 있죠, 뭐. 다 볼 수 있죠. 10대부터 100세까지. 요즘 100세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또 공통점 뭐예요? 없다예요, 없다. 그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0세 그러니까 그렇네요. 아, 10세입니다. 자, 그럼 10세는 뭐예요? 철이 없네요. 철이 없어. 20세는 뭐가 없어요? 아, 답이 없어요. 답이. 답이 없죠. 뭐, 20대, 30대 답이 없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요. 30세는 뭐가 없어요? 30세는 뭐예요? 장가 갔더니 뭐예요? 뭐가 없어요? 집이 없네요. 집이 없어. 자, 40대는 뭐가 없어요? 애들 키우다 보니까 뭐예요? 돈이 없네요. 50대는 명퇴가 빨리 오니까 어때요? 일이 없네요. 60대는 뭐가 없어요? 낙이 없네. 낙이 없어. 자, 60대 이제 키우고 나니까 뭐예요? 70세. 치아가 다 뽑혀요. 그래서 뭐예요? 이가 없네요. 이가 없어요. 자, 80대는 뭐가 없을까요? 80세는. 자, 그럼 거기 살다 보니까 뭐예요? 옆에 다 떠나가네요. 대표적으로 처가 없네요. 처가 없어요. 90세는 뭐가 없어요? 자, 100세 시대니까 이제 뭐예요? 시간이 없죠. 정리해야죠. 근데 100대는 만사가 귀찮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딱 요즘 현대사회에서 딱 맞죠. 10대는 10세 하면 안 되고 10대 철이 없죠. 20대는 뭐가 없어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요. 70대는 이가 없고요. 제가 치아가 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대는 몇 살이에요? 70대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을 한번 보니까 여기 수험생은 뭐예요? 시험 보는 사람은 맨날 없다고 핑계대죠. 뭐가 없다고 핑계대요? 그렇죠. 시간이 없다고. 그럼 나이대로 봐서는 몇 대예요? 50세네. 90세가 똑같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만들면 돼요. 만들면 되잖아요. 좀 줄여서라도. 오늘 뭐 몇 문제 나갔죠? 10문제 나갔잖아요. 그럼 자기가 조금 일찍 와서 한 9시 40분 정도 와서 자기가 10분 동안 모의고사 푼다 생각하고 저 10분 동안 이제 50분까지 이제 풀고 그럼 뭐예요? 10분 쉬어서 10시부터 수업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한 모의고사 시험 본다 생각하고 한번 보자고요. 저는 오늘 뭐예요? 미쳤나 봐요. 오늘 학원 오니까 몇 시에요? 8시 50분이네. 미쳤어요. 미쳤어요. 왜 미쳤을까요? 저도 뭐 이제 애가 고1이니까 뭐 일찍 일어나니까 깨워줘야 되고 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리고 오늘 또 첫날이고 뭐 절대 지각하지 말자 그래서 서울달 보니까 학원에 딱 도착하니까 8시 50분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제 자신한테. 뭐 1시간만 뭐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일찍 나온 거에 대해서 오늘 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오늘 뭐, 거기 답도 있긴 하겠지만, 자기가 10시 40분부터 50분, 10문제를 딱 풀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10문제 10분 딱 풀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책을 좀 찾아서 답을 보든지, 그런 자기만의 계획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몇 시까지 와요? 9시 40분까지. 제가 들어와 있을게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시간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요거죠. 뭐예요? 요령이라는 겁니다. 요령. 암기하는 것도 요령, 공부하는 것도 요령. 사실 우리 형님님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딴 이유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요령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그 요령이 없어서. 그러면 저희가 뭐 그러면 암기도 요령이고 암기하는 것도 요령이고 공부하는 것도 요령이고 모든 게 요령이에요. 그럼 문제풀이도 뭐라는 거예요? 요령이죠. 오늘 이제 끝나고 이제 이론 끝나고 문제풀이 요령을 좀 우리 터득을 좀 해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암기도 요령이면 봐봐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워요. 봐봐요. 눈 감으면서 외운다고. 우리가 이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민사특별법 이러죠. 민사특별법은 법률이 몇 개예요? 봐봐요. 생각 없이 외우니까 그렇잖아. 그렇죠. 민사특별법 몇 자예요? 5자. 그럼 법률이 몇 개? 5개. 이것도 요령이라는 거야, 요령. 그러니까 봐봐. 민사특별법, 그럼 뭐예요? 주임법이 있고, 뭐예요? 상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집소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담법이 있고, 뭐가 또 있어요? 가칭, 명의신탁이 있죠. 그러면 민사특별법 봐봐요.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뭐예요? 몇 개? 법률이 몇 개? 5개. 주임법 뭐예요? 주임법 그러니까 뭐예요? 주임법이 뭐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간단하게 줄여서 뭐라고 그래? 주임법이라고 그러죠. 상임법은 뭐예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집소법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가담법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 부실법이죠. 요거 몇 문제 나와요?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가담법 하나, 명의신탁 2문제 출제되죠. 그러면 민사특별법은 그러면 몇 문제가 출제돼요? 6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공부하는 요령이죠.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특별. 특별이 무슨 의미예요? 자, 예라는 거잖아. 예외. 예라는 소리는 뭐예요? 읽어봐요. 암기. 그러니까 자 1차 2차 같이 하는 사람들은 민사특별법 이거는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민법 시간에 딴 거 안 봐요. 만약에 채점을 할 때 모의고사 채점을 할 때 민사특별법만 한번 봅니다. 딴 거야 뭐 열심히 하면 올라가는데 민사특별법 부지런하는 사람이 6문제를 맞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민법 선생님이 아무리 떠들어줘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적 측면이니까 암기하지 않는 이상. 그럼 봐봐요. 몇 점이죠? 한 문제 몇 점이죠? 2.5 곱하기 6이죠. 몇 점이에요? 15점. 그러니까 15점부터 출발할지 방점으로 출발할지 본인이 결정하시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공부하는 요령이라는 겁니다. 민사특별법은 뭐예요? 6문제 맞추면 금방 민법은 65점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이 민사특별법을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오늘 계획표를 잡아주죠. 요 주임법 상임법은 언제 해요? 월요일날, 요거는 화요일날, 요거는 수요일날, 요거는 목요일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민법을 가보면서 하나씩 법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주임법하고 상임법하고 같은 날짜에 계획표를 잡아요? 의미가 그럼 비슷하니까, 거진 같으니까. 그러니까 비교한 문제, 주임법과 상임법을 저희가 비교를 해 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230일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7로 나눠봐요. 시험 보기 전에 7. 7로 나누니까 뭐예요? 자, 나누기도 못하죠. 7, 4, 20일. 자, 7, 4, 7이 14. 그러면 7, 4, 7이. 그러면 32번 정도를 볼 수 있잖아. 32번. 32번을 보면요. 누구나 다 맞아요. 누구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계획표를 짜요. 이제 3월부터는 이제 3월 지나면 늦어요. 그러니까 주임법, 상임법, 월요일날 1, 2차 같이 준비하는 사람. 어차피 이거는 해야 돼요. 왜? 중개사법도 걸리고 뭐예요? 공시법령에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거는 월요일. 그러면 오늘 뭐예요? 공시법령 좀 복습하고 집에 가서 민법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민법 총칙 나가요? 어디 나가요? 총칙. 그럼 민법 총칙은 수업시간에 복습하고 수업시간 자체. 집에 가서는 이제 뭐 봐야 돼요? 계약법 아니면 물권법을 따로 보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주임법, 상임법을 뭐예요? 매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음 주 돌아오면 또 무슨 법 봐요? 주임법, 상임법. 화요일날은 집소법.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은 가담법. 그 다음 목요일날은 명의신탁. 이렇게 돌려놔요. 돌려놓으면 그냥 돌려놓으면 모의고사 볼 때 그러면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 나왔다. 뭐부터 봐요? 민법은 민법 총칙부터 풀어요? 민사특별법부터 풀어요?
민사특별법부터 먼저 풀고 민총으로 오라는 겁니다. 거진법은 우리 형님들은 민법 41법부터 풀고 쭉 나가면 민사특별법은 시간이 없어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봐봐요. 민법 41번 문제 31번 자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저기 봐봐요. 자 10대는 뭐예요? 10대 요거 문제 41번 다 틀려. 아무리 쉬운 문제 내더라도 99.9% 뭐예요? 오답률이 나와요. 쉬운 문제 나더라도. 왜 그럴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 있어. 자, 우리가 컴퓨터를 딱 켰을 때 컴퓨터가 켜지는 부팅 시간이 있잖아요. 부팅 시간. 그러니까 그 부팅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번 문제가 많이 틀려요. 쉬운 문제, 아무리 쉬운 문제 갖다 놔도 뭐예요? 한 90%가 틀려요. 10명 중에 9사람이 틀린다고. 그러면 저기 봐봐요. 여기까지 틀렸어요. 여기까지 틀렸어요. 몇 대예요? 70대예요. 70대. 70대는 부팅 시간이 늦거든. 그래서 뭐예요? 어차피 채점해보면 나이대를 뭐예요? 채점해 볼 수 있어요. 전판그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틀렸어요. 요렇게. 그러면 보통 20대 아니면 30대 정도가 돼. 나이 순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100대면 뭐예요? 어디까지 틀려요? 다 틀리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가 이제 부팅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짜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첫 시간이 공시법령 첫 시간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왜? 일주일 동안 한 바퀴 돌아와서 월요일날 책을 본 사람은 괜찮은데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날 배우고 책 한 번 안 들여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월요일날 첫 시간이 상당히 힘들죠. 왜 힘들까요? 머리에 부팅되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획표를 다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임법, 그 다음에 상임법 계획표를 한번 해봐요. 하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틀릴 바에 민사특별법 암기사유니까 민사특별법 6문제는 무조건 맞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요것만 맞춰봐요. 금방 민법은 55에서 70 사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빵점물부터 출발할지 15점으로 출발할지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 본인이. 그러면 민법 문제 풀 때는 뭐부터 풀어라? 민사특별법.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마다 민사특별법이 섞여 있는지 뭉쳐 있는지 그거부터 보라고. 그러니까 섞여 있으면 찾아서 이제 풀 능력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뭉쳐 있어요. 그 지금 대부분 보면 몇 번부터 나와요? 45번부터 아니죠. 75번부터 쭉 해서 80번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것도 요령이라는 거예요. 요거 먼저 풀고 민법 성책 41번부터 와서 풀으라고요. 그러면 문제 41번이 더 쉽게 느껴져. 왜? 머리가 부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그러니까 뭐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령이야. 요령. 이제 지금부터는 처음 오신 분들도 요령 공부하는 요령을 해야 돼요. 그러면 11월달 수강생들은 좀 여유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 3월달부터 온 사람은 좀 시간이 늦기는 해요. 몇 개월이에요? 아까 230 며칠 남았으니까 이제 며칠 많이 남아야 7개월 반이 남았다. 과목이 몇 과목이? 6과목. 한 달에 한 과목만 잡아도 뭐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시간이 없다 하지 말고 뭐예요? 공부하는 요령들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부터는 필요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제 11월, 12월. 자, 11월달 수강생들은 12월, 1, 2월. 그 다음에 3월달부터 4월달. 몇 번 들어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구나 3번 들으면 길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3월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러면 어때요? 써야 돼? 쓰지 말아야 돼? 쓰지 말아야 돼. 쓰면 늦어버려. 왜? 쓰다가 이제 쓰다가 뭘 놓쳐버려? 설명을 놓쳐버리거든. 그러니까 3월달 수강생들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쓰지를 말아야 돼. 쓰지 말고요. 쓰고 싶어도 뒤에다 손을 묶어놓고. 그러면 그거 쓰는 시간에 설명을 들으면서 그거 잠시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 이게 하나의 공부의 요령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3월달 수강생이 처음 왔는데 쓰기 시작하면 뭐하고 똑같아요?
기존 수강생들하고 똑같은 수준밖에 안 돼. 애들부터 11월 달에 듣는 수강생하고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3월 달 처음 오신 분들은 쓰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교과서에 이제 기본서에 체크를 해줄 때 그때 이제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하는 요령들을 우리 이제 터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부동산 공시 법령이죠. 법령이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부동산 공법, 책이라 교수님한테 배우죠. 자, 그러면 부동산 공시 법령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하고 공통점은? 부동산이잖아. 그렇죠. 부동산이죠. 또 공통점은? 공이잖아요, 공. 그 다음에 공통점은 법이네요. 그쵸, 법.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공공의 적. 그래서 2차 과목에 공공의 적이 두 과목이 있어요. 공공의 적이. 공법은 법이 많아서 어렵고요. 그러면 공시법령은 뭐예요? 등기법. 여기에 골칫덩어리가 하나가 있죠. 내용이 심도가 있어서 어렵고요. 그래서 2차 과목에 공공의 적. 그럼 나머지 과목은 어때요? 하면 올라간다라는 거야. 하면. 나머지도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제가 11월 달 수강생들한테 이야기했죠. 자, 뭘 우리가 잡아요? 중개사법.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을 무조건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자꾸 길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요령, 어떻게 공부해야 점수가 올라가는지. 중개사법 무조건, 요거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만 80점 이상 넘겨봐요. 그러면 2차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나머지는 4, 50점만 맞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좀 서둘러 놔야 돼. 중개사법 자체를. 중개가 뭐예요? 그러면 좀 더 80점 맞을 수준이면 뭐까지 맞출 수 있죠? 100점까지 맞출 수 있어. 100점 맞추면 뭐예요? 2차 과목 끝났어. 공시법령 40, 공법 40만 맞추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요령, 공부하는 2차 과목의 요령들이네요. 그러면 2차 과목에서는 뭐부터 빨리 잡아요? 중개사법 빨리 잡아요. 우리 지웅이 있잖아요. 정지영 교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예요? 중개사법에 초점을 맞춰서 뭐예요? 나름대로 계획표를 잘 잡아야 되고, 여기 뭐가 나와 있죠? 공법은 법률이 몇 개라고 배웠어요? 6개죠. 6개입니다. 자, 6개가 뭐 있어요? 여기 국계법, 그 다음에 뭐예요? 도계법, 그 다음에 도정법, 주택법, 건축법, 뭐예요? 농지법. 그러면 이 공법에서는 일단 농지법을 먼저 잡아놓으라고. 농지법은 몇 문제 나오죠? 2문제. 그럼 모의고사 볼 때마다 뭘 맞춰야 돼? 농지법은 무조건 맞고 가야 돼. 왜 그럴까요? 범위가 작잖아. 뭐가 요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농지법은 무조건 빨리 해놓고, 우리 국계법은 좀 심도가 있으니까 국계법하고 농지법만 잡고, 나머지는 요게 도계법이다, 도정법이다, 요게 주택법이다, 요게 건축법이다, 그런 내용만 인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도계법 모르면 2번 찍고요. 자, 도정법 모르면 3번 찍고, 요거 모르면 4번 찍고, 요거 모르도 5번 찍고, 그래도 점수가 뭐예요? 50점이 넘게 나와. 근데 그러면 이게 도정법이고 도계법인지 모르니까 그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공법은 제일 빨리 잡을 수 없는 게 뭘까요? 국계법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서둘러 좀 놔야 되고, 요 농지법은 무조건 2문제 맞춰야 돼. 그러니까 제가 공법 선생님은 농지법부터 보겠어요. 농지법 채점을 딱 하면 이 사람 2문제가 안 맞춰져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정도야. 그러니까 일단 농지법을 빨리 저축성 공부를 해놔야 돼. 2문제 확보를 해놓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 농지법에서 이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공시법령에서도 연결이 돼 있고,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선의취득 공통점. 그러니까 취득이죠. 공부할 줄을 모르는 거야. 눈 떠가면서 취득 공통점이야.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취득해야 되고, 선의 취득도 취득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상속. 상속은 뭐예요? 취득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거리행위가 없잖아. 그러면 상속은 농지취득자격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상속은 선의취득의 대상도 아니다. 상속이 무슨 승계인데? 보갈승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공부하는 요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공인중개사는 그러면 객관식 문제예요, 주관식 문제예요. 객관식이죠. 객관식이니까 자꾸 자주자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해오면 그럼 항상 그러면 우리 형님들은 암기가 뭐예요? 암기가 머리로 암기하는 것만 암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눈으로 암기하는 것도 암기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주관식이 아니라 무슨 식이죠? 객관식. 지문에 등장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 형님들은 꼭 암기, 머릿속에 암기가 안 돼. 핑계가 되죠. 아니에요. 머리도 암기하는 거지만 눈으로 암기하는 것. 이것도 암기라는 거. 그리고 이제 11월 달 수강생들은 이제 또 조심할 거는 좀 이제 들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이제 행방불명이 돼요. 3월부터 어디 가서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계획표를 잡습니다.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3월달, 4월달 수강생들은 2달 코스 억지로라도 수업을 들으니까 뭐예요? 한 과목씩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가거든. 근데 자기가 이제 도서관으로 가서 내가 오늘 뭐예요? 과목을 6과목을 2달 만에 끝내보겠다.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돼요. 며칠 동안은? 한 일주일은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되는데 2주차부터는 안 돼. 지겹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또 시간이 처음에 일주일은 될 것 같은데 이제 둘이 가요. 꼭 둘이 가요. 혼자 가는 거야. 그러면 둘이나 셋이 이제 뭉쳐 도서관으로 갑니다. 일주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 일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너 공부 좀 잘 되니? 수다 떨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러면 이제 수다 떨면 정 들어야 안 들어요? 정 들죠. 그럼 뭐 우리 커피나 한잔 하자. 그러면 이제 커피숍으로 갑니다. 이제 커피가 뭐가 돼요? 나중에 술로 돼요. 파란 스토리입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저도 고시 공부 안 해봤겠어요. 뻔한 스토리인 거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업시간 주구중창 수업시간에 듣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콩나물이라고 그랬잖아. 콩나물은 어때요? 물 주면 물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키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콩나물. 저희가 수업을 듣다 보면 모르는 것 같은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씩 듣다 보면 저절로 자기가 키 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법은 농지법은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차이점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공시. 요거는 그러면 공시법은 뭐예요? 이거는 관리적 측면이야. 공법 교수님은 개발을 강의하는 겁니다. 개발. 그러면 저는 어떠한 측면? 관리적 측면. 뭐예요? 공법 교수님은 개발. 그럼 공시법령을 풀 때 개발이 나오면 통상 뭐예요? X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무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획 확인서. 자, 우리 공시법령에서 딱 한 군데만 빼고 나오면 무조건 다 틀려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우리 공시법령에서 안 배우거든.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토지이용. 이용은 뭐예요? 읽어봐요. 개발이거든. 개발. 그래서 이용. 우리는 토지 이용이 아니라 뭘 배우죠? 토지 이동을 배우는 거지. 토지 이동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문제 풀면서 가랑비에 옷 젖었네요. 그러면 공시법령을 풀 때 뭐부터 찾아요? 개발이 나오면 무조건 X다라는 거. 다음 중 틀린 거. 그렇잖아요. 우리 개발이 아니라 어떠한 측면이다? 관리적 측면이다. 이렇게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공법과 그러면 공시법령의 차이를 바꿔요. 그러면 공법은 법률이 몇 개? 6개. 공시법령은 법률이 몇 개? 2개야. 2개. 자, 그러면 공시법령은 2개로서 전체적으로 몇 문제 나오죠? 24문제. 그럼 뭐가 있어요? 자, 공간, 정보의, 자,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리 등에 관한 법이죠. 법.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여기 중심키 있어요, 없어요? 없어, 중심키가. 자, 부수주 키는 있어요. 뭘까요?
관리라는 단어는 있어요. 이건 부서적이야. 근데 진짜 핵심적인 단어가 없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 요거 뭐예요? 읽어봐요. 정보. 요 정보 쪽에 감춰놨거든. 뭐예요? 지적이거든. 지적.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뭐예요? 일단 중심키가 없어. 그러면 부수적 키는 있어도 관리라는 측면에 있어도 합치니까 이렇게 무슨 관리예요? 지적 관리네. 그죠? 그러면 지적을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면서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땅지, 적자는 뿌리 적자야. 그래서 땅의 뿌리를 공부하는 게 바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호적. 호적은 뭐예요? 사람의 뿌리를 공부하는 거잖아. 뿌리. 가족관계 등록부정.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이름이 토지에는 뭘까요? 이게 집안이야. 집안.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땅의 면적에 해당돼. 사람은 울타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경계가 돼요. 사람의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성별은 땅의 성별은 지목이 돼. 저 사람의 성별은 몇 개일까요? 2개, 땅의 성별은 28개. 이미 강의 들은 사람은 이제 알거든. 그러니까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쓰지 마요. 자꾸 이렇게 쓰지 말고 요거만 일단 자기가 외우려고 해요. 쓰라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포인트는 뭐예요? 관리.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정보 밑에는 뭐가 깔려있다? 지적. 요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자, 부동산 뭐예요? 등기법. 그렇죠. 등기법.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여기에서 포인트는 있죠. 요거는 뭐예요? 등기라는 거네. 요거는 등기. 요거는 뭐예요? 지적. 요거는 등기. 자, 요거 지적 공부를 관리하기, 그러면 지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지적 공부라는 게 있잖아. 지적 공부. 요거는 뭐가 있어요? 등기부. 그러면 여기는 부동산 등기법은 뭘 배우는 거예요? 등기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무슨 공부? 지적 공부를 배우는 거거든. 지적 공부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법이 몇 개예요? 하나, 둘. 그래서 읽어봐요. 법 0.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 체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시와 관련된 거지. 공시라는 것은 밖으로 공개해 주는 거거든. 공개해 줘야 관리가 되거든. 그러면 요 지적은 그러면 밖으로 뭘 공개해 주죠? 요거는 있는 그대로로 읽어봐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자, 권리는 움직여야 안 움직여? 움직여. 요 등기부는 무슨 관계를?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러면 처음 오신 분 3분 계시죠? 그 사람은 쓰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공시법령은 2개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짧은 시간에 외워버리라고. 부동산 등기법.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부수적 키는 관리. 요거는 뭐예요? 지적. 지적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뭘 빨리 정립이 필요하다? 사실관계가 뭔지. 부동산 등기법 무슨 관계가 중요해요? 권리관계가 뭔지를 빨리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공통점은 읽어봐요. 공시죠. 그래서 공통점은 법이잖아. 그래서 읽어봐요.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나오는 게. 근데 엄격한다면 공시법 이 책에는 없다는 거예요. 공시법령들 이렇게 해야 되겠죠. 2개니까. 그러니까 2개. 그럼 머릿속에 매도나돼 있어야 된다. 이원화돼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히 2차 과목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 3W를 생각해. 그러면 개념이 저절로 잡혀요. W가 몇 개예요? 3개. 그럼 뭐예요? 바로 who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hat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why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W가 몇 개예요? 3개.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누가죠? 누가. 요거는 무엇을. 요거는 뭐예요? 왜? 그러니까 이걸 법률용어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주체. 요거 무엇은? 객체. 객체라는 것은 뭘까요?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왜라는 것은 뭘까요? 목적이 돼. 왜 이 법을 배우게 되는 건가? 목적.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책을 공부할 때 공부하는 요령은 전체적인 틀은 이거부터 잡아야 돼. who, 주체, hat, 객체, 그 다음에 why, 목적을 우리가 잡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잡았던 거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이제 주체.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체는 뭐예요? 이거죠. 뭐라고 써놨어요? 국가.
국가. 토지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누구냐? 지적 소관청이라고 이제 배우게 된다고. 그러면 등기법의 주체는 뭘까요? 당사자죠.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야. 그러면 당사자 이미 배운 사람 봐봐. 읽어봐요. 그렇죠. 신청 이렇게 나오죠. 당사자 신청 이렇게 나온다고.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집에서 신청하면 전자 신청, 직접 방문하면 방문 신청. 봐봐요.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서면 신청주의네. 서면 신청주의. 당사자는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럼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등기법 몇 개월? 1개월. 특별조치법 60일, 명의신탁 3년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봐봐요. 이미 한번 들었으니까 가정이 어디로 가는 가정을 다 한다고. 근데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빨리 이거부터 쓰려고 그러지 말고 외우라고. 등기법의 주체는 당사자. 쓰는 시간에 외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객체. 객체는 저기서 가르쳐줬잖아. 지가 뭔데요? 토지. 그러니까 요거는 토지네요.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라는 게 있어요. 지적 공부. 이걸 뭐 한다고 그래? 이걸 등록이라고 그러거든. 등록. 요거는 어디에? 그러면 부동산이니까 요거는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 등기부에 뭐 한다고 그래요? 기록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록. 자, 목적은 뭡니까? 제1조에다 규정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중개사법도 제1조에 보면 목적이라고 적어놨거든. 공법도 각 1조에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규정을 해놨거든.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주된 목적이 관리와 무슨 보호라고 그랬죠? 소유권 보호 목적이에요. 소유권 보호 목적. 요거는 뭐예요? 자, 신속성과 무슨 성? 정확성. 이걸 외우기 힘들면 어려운 거. 뭐냐면 등기를 뭐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신속하면 뭐가 떨어져? 정확성이 떨어져요. 정확하면 신속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죠. 그럼 절차를 우리 서류만 보거든. 신속해 안 신속해? 신속하죠. 뭐는 떨어져? 정확성. 등기를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공신력 불인정 툭 친문 나온다고. 공신력을 불인정하니까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해야 안 인정해? 인정하죠. 그러니까 봐봐요. 참 재밌는 과목이야. 알고 보면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뭐 헛고생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앉아있어서 우리가 드러났던 게 이게 헛고생이 아니거든. 헛고생이. 사람은 수럼 들으면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러면 요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요거는 무조건 외우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외워요. 일단 외워요. 이거는 그러면 눈으로 외워야 돼? 머리로 외워야 돼? 머리로 외워둬야 이거는 골격이 잡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외워보죠.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공시법령 법이 몇 개? 24개. 그렇죠. 요거는 몇 개? 12문제 12문제. 그럼 법 한번 외워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또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 그렇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제일 중심기는 정보, 지적 정보. 어떠한 측면이다? 관리적 측면. 지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관계를 구된 공식.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식. 이제 이번 달 수강생들은 뭐에 강의할 만해요. 저도 강의할 만합니다. 자, 그러면 11월 달하고 12월 달, 1, 2월 달은 어때요? 자꾸 컴플레인이 가끔가다 한두 개 들어와요. 뭐 때문에? 발음 때문에 하는 거는 발음 때문에. 지금은 이제 3월 달에는 발음 가지고 딴지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 또 칠판 봐봐요. 글씨를 써도 다 알아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그래 봐봐요. 그래서 딴지를 안 건다고. 딴지를. 그러니까 그만큼 눈도 뚫렸고 귀도 열렸다라는 겁니다. 딴지 거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보세요. 그러면 지적의 주체는 뭐예요? 국가. 개상은 토지 어디에 지적 공배 뭐 등록.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자, 부동산 등기법의 주체는 당사자. 토지와 건물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거 기록하는 거.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 이건 눈으로 외워서는 안 돼요. 이거는 머리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이라. 지적이란 무엇을? 누가? 국가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하는 것.
이게 지적의 개념이야. 지적의 개념. 지적의 개념이 나오네요. 그럼 지적은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적의 3요소라는 것은 이거는 눈으로 외워서는 안 돼. 머리로 외워야 돼. 세 개 아까 있었죠.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여가 몇 개? 세 개. 그래서 지적의 3요소. 지적의 3요소는 머리로 완전 외워야 돼요. 그러면 지적의 3요소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요거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 먹어야 돼. 요리를 해 먹어야죠. 여기에다 고춧가루를 하나 붙였어요. 여기 붙었죠.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 그래? 필지. 그래서 필지. 필지가 뭐예요? 그러지 말고 필지가 바로 이거예요.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 그런다? 필지. 그럼 요거는 몇 필지예요? 한 필지야 이제. 필지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선동 신수동 요게 뭐예요? 소재 369 지번 대가 뭐예요? 지목 요 넓이가 뭐예요? 면적 요게 뭐예요? 경계 요게 뭐예요? 좌표 요거는 머리로 외울 필요 없어. 눈으로 외우면 돼.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뭐라 그래? 이름을 적어줘야죠. 이걸 뭐예요? 토지의 표시예요.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눈으로 자꾸 읽으면서 익혀나가야 돼. 그러면 토지의 표시의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를 뭐라고 배웠어요? 표제부 등기. 표제부가 그 사실의 등기거든, 나중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눈으로 이제 익혀야 돼. 요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몇 개? 6개.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이제 외울 필요는 없는 대신에 의미는 파악해 봐야 돼. 읽어봐요. 소재는 사실, 지번도 사실, 면적도 사실, 경계도 사실, 지목도 사실, 좌표도 사실. 그럼 지적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요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게 바로 지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 지적의 3요소는 봐봐요. 이 세 개는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으로 외워야 되지만 요 이제 요런 것들은 저희가 머릿속에 외울 필요가 없어. 자꾸 뭐예요? 이 머릿속 저장 공간을 자꾸 추려내야 돼. 줄여내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파일이 몇 개가 있어야 돼. 컴퓨터라고 그러면 6개가 있어야 되겠죠. 민법,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 파일이 딱 있어야 되는데 파일이 처음에는 막 복잡한 것 같은데 자꾸 듣다 보면 뭐예요? 외울 거는 외우고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자꾸 이걸 줄여놔야 돼. 줄여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봐봐요. 그러면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그런다?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 그래?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 사항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조건 반사로 나와줘야 되고 이렇게 나눴어요. 뭐예요?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그러면 여기 그러면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면적, 요게 경계, 요게 좌표 합치면 지적 청량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지적 청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 지적 청량.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이제.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합쳤어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러면 합병은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두 필지를 합산해주면 되잖아요. 합산.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외울 게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머릿속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눈으로 암기하는 거야. 머리에 이제 돌아가는 거. 사실 그러면 요 초시간에 외울 거는 몇 개 없네요. 그러면 저희가 요 지적의 3요소 하나 쳐놓으면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요걸 가지고 뭘 해 먹어야 돼? 요리를 해 먹어야 돼. 요리. 이게 그러면 지적에서 가장 필요한 재료들이 있다. 3개.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뭐라 그래? 지적의 3요소. 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를 펼쳐봐요. 자, 기본서를 펼쳐서 21페이지로 가봐요. 자,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제 체크만 하면 돼. 자, 그러면 2번에 지적의 3요소 찾았어요? 예, 1번에 줄 쳐놓으면 되겠네. 가로 1번에 줄 쳐놔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 2번은 지적 공부, 3번은 등록. 그래서 그것만 낙서를 딱 해놓으세요. 거기 제목에다만 줄 쳐놓으면 돼요. 자, 지적의 3요소 몇 개?
세 개. 그래서 뭐예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러면 요 페이지에서 공부는 끝난 거야. 그 내용 읽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괜히 쓰다가 설명을 놓쳐버리면 11월 달 수강생은 똑같아져 버려요. 11월 달 수강생. 근데 선생님, 11월 달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쓰라고 그래요? 그때는 모르니까 전부 졸거든. 그래서 쓰는 재미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수강생들은 딱 이제 쓰라는 것만 쓰고 새로 오신 분들은 기존 수강생들은 다 써져 있어요. 그러면 형광펜 두 개를 딱 가져와요. 하나는 빨간 거, 암기사유. 무조건 머리로 외울 거. 자, 눈으로 외울 거는 뭘까요? 노란 걸로 체크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서를 하나씩 정리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적의 3요소 이제 요령이네. 몇 개가 있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몇 개? 지적의 3요소.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죠. 토, 지, 등. 토가 뭔데? 토지, 지가 뭔데? 지적, 공부, 등이 뭔데? 등록. 그러면 지적의 3요소 몇 개? 3개. 지적의 3요소.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뒷장을 넘겨보니까 나올 만한 것은 없어.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쭉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25페이지로 가니까 25페이지 가니까 3번이 있어요. 세모 3번. 네모 3번 찾았어요? 예, 여기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노란 걸로 딱 형광펜 쳐놓고 별표 하나 딱 켜놓고요. 자, 요거는 뒷장을 넘겨보니까 필기가 딱 돼 있어요. 26페이지 딱 돼가니까.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이거는 알아야죠. 그러면 처음 강의 듣는 사람 봐봐요. 공시법령은 법령이 몇 개? 2개. 그러니까 아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몇 하나 있다? 2하나 있다라는 거야. 자, 그거는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머리에 완전히 부팅을 해야 되고,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요걸 감각적으로 잡아야 되고, 그러면 요렇게 한번 우리가 써놨을 거예요.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요건 한번 써보자고요. 지적제도. 자, 등기제도.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몇 하나 돼 있다? 2하나 돼 있다. 그렇죠. 27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어요. 또 쓰는 사람은 기존 수강생들은 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27페이지 하단부에 딱 써놔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자, 이제 요거 뭐 읽어봐요. 뭐예요? 지적. 그러면 눈으로는 뭐라고 읽어요? 지적. 마음으로는 사실관계.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식.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공부했으니까 여기가 무슨 관계 읽어봐요.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무슨 사항이죠? 토지의 표시죠. 그러면 요 등기는 무슨 제도예요? 자,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래서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마음적으로 해야죠. 봐봐요. 지적제도는 사실관계만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만 공시한다. 어때? X야. 여기는 사실관계가 뭐야? 주. 여기는 권리관계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관계가 준대. 부수적으로 사실관계도 공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어디에서? 표제부.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대장이죠. 가칭 대장이죠. 대장. 요거는 뭐예요? 가칭. 등기부.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유하나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장은 권리의 사실관계를 주된 공식. 요거는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식. 그러면 대장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그렇죠. 지적소관청. 좀 이따 우리가 배우겠지만 지적소관청에서. 요거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등기소에서. 그러면 관할관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어떤 제도가 필요해? 이런 제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토지대장은 369고요. 토지 등기부도 369이야. 그러면 369네요. 그러면 토지대장도 369, 토지 등기부도 369. 지번이 일체의 불일체? 일체하죠. 근데 어느 날 지번이 이렇게 변경을 가져왔어. 지번 변경. 370으로 변경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지번은 권리의 사실. 그럼 대장이 먼저 바뀌어.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가 돼. 그러면 하살표가 어디로 돼요?
요렇게 하살표가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요렇게 통제하면 요렇게 370으로 요렇게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해. 그러면 요 제도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어디에서? 지적소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알려줬다.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준다를 뭐라 그래? 이게 등기 촉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 촉탁 제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네. 알릴 촉, 알릴 탁이란. 자, 이번에는 그러면 봐봐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A 토지입니다. 여기 A 토지야. 그러면 토지 대장도 A죠. 토지 등기부도 A, 일체 불일체. 일치. 근데 A가 어느 날 B한테 토지를 팔아버렸어. 자, 소유권이 변동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어디가 먼저 바뀌어? 등기부가. 그래서 어디? 전등기 후 대장이 돼.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등기소에서 어디로? 지적소관청에. 뭐 했다고? 자, 소유권이 변경했다고. 소유권.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 그러면 간단하게 이걸 뭐라고 해?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를 해줘.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필통지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통지를 해주게 되면 B하고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요 관계를 머릿속에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지적소관청하고 등기소는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요 감각을 빨리 잡고,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은 왜 요 감각을 잡아놓고, 그러면 여기 무슨 촉탁이? 등기 촉탁. 봐봐요. 등기 촉탁 사유를 외워야 돼? 원인을 외워야 돼? 원인을 외워야죠. 등기 촉탁의 종류는 외울 필요가 없어. 등기 촉탁의 원인을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등기 촉탁은 올라가니까 읽어봐요. 사실관계 변동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사실관계 변동. 그럼 저희가 뭐 충분히 그러면 써먹을 수 있잖아. 이제 봐봐요. 자, 분할. 자,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해봐요. 아까 시키는 대로. 몇 필지? 두 필지. 그럼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잖아. 외울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외울 게. 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변경이? 읽어봐요.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럼 등기부 어디가 바뀌어? 표제부. 표제부 등기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몇 개월? 1개월. 그럼 지목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 그거는 외워줘야 되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요런 관계야.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뭐 문제가 한번 출제된 게 이거죠. 봐봐요.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신자는 무슨 신자? 새로운 신.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신규 등록은 읽어봐요.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 이게 이제 2.5점짜리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C한테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읽어봐요. 소유권의 변동이 없잖아. 그렇죠? 소유권의 변동이 없잖아. 그러면 지금은 C라는 사람이 A 집에다 가등기를 걸었어요. 가등기.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외울 게 하나도 없어. 따지고 본다면. 왜 외우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처음에는 외우라며. 그러니까 외워놔야 이제 머릿속에 이제 암기됐던 걸 불필요한 걸 빼내지. 이제 빼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봐요. 여기 이제 봐봐요. 이렇게 이제 가려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기가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아야 돼. 사실이 바뀌었어. 그걸 뭐라 그래? 선대장 후 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을 거꾸로 하면 촉탁 등기, 탁종기 등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주체는 뭐다? 관공서. 관공서를 툭 치면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연결이 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런 틀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모르면 이제 앞으로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돼 있다. 그러면 거기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할 게 하나도 없어. 요거만 딱 저희가 요거만 잡아놓으면 공부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6페이지에서 자,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저기 기능이잖아. 두 번째 칸 행강편 딱 나오면 되겠네. 자, 토지의 표시 공시 찾았어요? 그거. 그러면 등기제도는 뭐예요? 권리관계를 공시 찾았어요? 그럼 밑에서 두 번째 칸으로 가요. 박스에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적은 객체가 뭐죠?
토지,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 공통점은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에 대해서는 믿음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밑에 칸에서 공, 신, 역 둘 다 불인정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지적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에다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적제도는 불인정, 등기제도는 인정. 근데 등기제도도 표제부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마무리 정리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 두 번째 칸이죠. 마지막 칸하고 두 번째 칸 공부 끝 없어. 없다라는 거야. 이게 다야. 그러면 저희가 이걸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야. 본인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다시.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이제 자꾸 연습을 해요. 자기가 이제 머릿속을 연습을 해야 돼. 지적 특징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등기, 권리관계. 지적제도는 가칭 뭐예요? 대장. 요거는 등기부. 요건 누가? 지적 소관청. 요거 등기소.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 하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대장 후등기. 요거 읽어봐요. 등기 좋다. 그러면 선등기 후대장은 등기 필통지. 작년에 이것만 써지니까 자꾸 문제를 못 푸는 것 같아서 요건 결론적으로 이걸 읽어봐요. 무슨 변경? 소유권의 변경 사실의 등기. 소유권의 소유권의 변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것만 설명을 하니까 작년에 안 되겠다 해서 올해는 하나 더 써주는 거예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의 통지를 간단하게 뭐라 그래? 등기 필통지. 차라리 이걸 외우지 말고 이걸 외우라고. 뭐라고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의 통지. 부동산 등기법 62조의 2에다가 규정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요 관계를 저희가 따져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조심해서 우리가 다뤄놓으면 돼요. 뭐 딴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봐요. 요 관계를 머릿속에 이제 공부하면 첫 시간에는 아무것도 공부할 게 없네. 외울 게 뭐예요? 지적의 3요소 뭐 있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몇 개? 3개. 토지 등록 단위 특징은 필지의 구성 요소를 토지의 표시는 몇 개? 6개. 소재, 지방, 지목, 면적, 연계, 좌표 6개가 뭉치면 한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 그래? 토지의 표시. 필지를 뭐라 그래? 토지의 등록 단위. 그러면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 그러면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그러지 말고요. 수업 시간에 특히 이제 요거 오프 강의 듣는 사람은 요 수업 시간에 뭐야 그냥 끝내요. 기존 수강생은 충분히 끝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끝내서 마무리를 져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공부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 왜 토지 등록 단위가 필지일까? 그 질문 들어와 봐요. 저 미쳐버려요. 그냥 토지 등록 단위가 필지야. 개념이라는 게. 필지. 그러면 자기가 활용해 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26회 때 학교로는 가서 다음 중 토지에 관련된 개념적 요소가 잘못된 설명을 골라라. 5개를 설명해놨는데 리얼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네. 핵질환.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 X. 그럼 토지 등록 단위 핵지가 아니라 뭐예요? 필지라는 거예요. 필지라는 거. 그러니까 요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이거는 생각이 안 나더라도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딱 숙지를 해줘야 돼. 문제 풀 준비가 돼 있으면 지적은 사실관계, 등기는 권리관계. 그러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 선대장 후등기. 그걸 뭐예요?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이걸 빨리빨리 외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새로 오신 분이 쓰면 한 템포가 늦어버려. 기존 수강생하고 똑같아져. 그러니까 쓰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외우려고 애를 쓰라고 수업 시간에. 그럼 쓰다 보면 설명을 놓치니까 나중에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면 안 쓰면 4개월이 빨라지는 거고, 새로 오신 분들은 쓰면 뭐예요? 4개월이 후퇴하는 거야. 자기가 11월달 수강생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 쉬는 시간에 뭘 하나 가져와요? 밧줄을 하나 가져와요. 그래서 의자 뒤에 밧줄을 메고 들으라고. 메고 쓰고 싶어도 참아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게 쓰세요 이거 하지 않으면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봐봐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몇째 시간까지 했느냐? 2째 시간까지 했다라는 거야. 지금은 이제 첫 시간에. 그러면 1시간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벌었죠.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등기법을 많이 해주려고 지금 대비를 좀 하고 있네요. 지적은 이번 주에 하여튼 어떻든 3주에 끝내야 돼. 지적은 뭐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적. 지난달에 그러면 저는 뭐 그러면 처음 강의 듣는데요. 동영상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11월 1월달 2월달 지적 파트를 듣고 자 3, 4월달은 등기 파트를 들으면 돼요. 왜? 등기 파트는 3, 4월달에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비중을 둘 수가 없어요. 비중을.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자기가 동영상을 듣고 싶다 그러면 지적은 언제 때? 1월달, 2월달 강의해놓은 거. 그게 한 85%에서 90% 설명했거든. 등기는 한 뭐예요? 55%에서 60%밖에 설명을 안 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요번 달에는 등기가 목표야. 등기가 목표.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